5. 금강산도 19경이니 민주화는 숨기고 산업화를 기른다는 도민양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하. 정치의 어머니는 경제이며 경제의 어머니는 경영이며 경영의 어머니는 인격이며 인격의 어머니는 도덕이며 도덕의 어머니는 하늘이며 신뢰입니다. 지도자의 생명은 국민과 하늘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지도자나 정치인이 없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하늘을 쳐다보아도 한점 부끄럼 없는 청렴한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지식이 많은 강요들을 데리고 있어도 이 땅의 보릿고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데 예금 통장이 노리는 정치꾼들이 득실거린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청렴성이야말로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 청렴성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하야말로 하늘이 내주신 우리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도덕은 청렴성인데 그런 도덕을 가진 자가 인격이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인격자가 하는 경영이 정상적인 경영이 되며 그런 경영은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경제가 살아나면 정치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각하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서 만족해야지 정치를 살리는 데까지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는 결코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주역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각하는 청룡상인데 각하의 청렴한 청룡상의 관상으로 보아 각하는 참으로 청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실 정직할 뿐으로 타협 위주의 정치보다는 정직을 내세울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군사력이나 인구나 땅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관광국입니다. 일본은 공업국입니다. 영국도 공업국입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은 농업국도 공업국도 아니며 잡동사니 국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땅덩어리가 작을수록 분명한 전공 분야와 개성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영국은 국왕제도가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중근, 이준, 김구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허백년은 동양화가이며 허준은 한의사였습니다. 사람도 자기 전공 분야가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이름을 남깁니다. 즉, 손바닥으로 뺨을 아무리 때려도 피가 나지 않지만 힘들이지 않고 비늘 하나로 피를 내는 것은 간단하며 주먹으로 사람을 죽일 순 없어도 총이나 칼 하나로 간단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병력으로 100만 대군을 이기는 방법은 게릴라전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10만 명 전체를 한 방향으로 총알처럼 집중적으로 성곽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다 보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100만 대군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포위된 것 같으면서도 성을 함락시킵니다. 징기스칸은 소속연계라는 작고 빠르고 네트워크와 개방이라는 전략을 잘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했습니다. 중국이 국가주의를 내세워 56개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는데도 우리 민족이 군대가 강해서 5,000년간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350만 대군과 미국의 150만, 북한의 120만 대군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바로 각하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 덩어리가 작지만 5,000년간 세계 열강의 속국이 되지 않은 것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사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작을수록 분명한 전공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결론은 즉 전쟁도 특징이 있어야 하고 개인은 개성과 특기가 있어야 하고 나라도 특기가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복덕 방식의 다양한 진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하도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이듯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개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도 잘하고 경제도 잘 살리고 안보도 잘 지켜 세계의 칭찬도 받고 가정에서도 칭찬받은 이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처럼 민주화보다는 산업화를 먼저 하는 도민양산 민주화는 숨기고 산업화를 기른다를 실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절대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임 중에 욕을 먹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경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대통령이 되려면 세계의 칭찬도 포기해야 하고 민주주의도 포기해야 하고 국민의 여론도 포기해야 하고 집안에 매달릴 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유대인에게도 칭찬받고 로마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각하는 민주화보다 산업화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죽은 진시 황제가 12억 중국인을 먹여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려 중국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진시황제의 조부 효문왕이 무모한 진시황제를 보고 영웅이란 억지를 쓰고 그 억지를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우리 한민족의 토양에서 각하와 같은 분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혁명 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각자가 등장할 경우 마치 원효대사를 땡중으로 비하하듯이 우리 국민과 기득권 지식 엘리트들의 선각자들에 대한 비난은 세계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하가 그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경제 하나를 강력하게 지나여 이 땅에 가난을 뿌리 뽑고 중산층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강력한 카리스마의 독재자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경제를 일으킨 독재자는 각하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박 대통령 하면 경제성장의 대명사가 되도록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코 훌륭한 정치가였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구하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만세에 남는 이름을 구하라는 계류인단계 천하리 구명은 9만3명 계류인단계 천하리 구명 9만3명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국민과 야당으로부터는 과히 욕을 먹을지라도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실컷 욕을 먹으십시오. 언젠가는 가난도 물리쳐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 부를지언정 신뢰를 하게 될 것이며 이름이 만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부딪힌다 하여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용의 허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이미 각하의 운명은 용의 허리에 올라탄 기룡지상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높은 이상인 용의 허리에 매달렸으므로 손을 놓거나 뛰어내리면 죽고 맙니다. 하늘을 나는 용을 올라탄 사람은 그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용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룡지상의 숙명입니다. 호랑이나 소의 등에 올라탄 사람은 뛰어내려도 다치기는 하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하에게는 정치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저절로 정치는 따라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자체가 곧 안보일 것이며 국가 안보가 또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것이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해낸 뒤에라야 학문과 종교의 철학과 문화와 윤리도덕이 싹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뭄이 와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전 세계가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형제를 내버려둔 채 전세 개인들은 교회와 절에 가서 영생과 내세와 현재의 복락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하. 라면 각하의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 막내 아들이 가물어서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어 가는 때 나머지 9명의 형제가 제사상이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을 한다면 그 제사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 인류가 가장 기초적인 배고픔 하나 서로 누워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철학과 문학을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듯이 배고픈 국민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는 국민에게는 먼저 국민을 배불리 먹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라야 국가 안보도 있게 되고 민주주의도 자유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라야 국가 안보도 있게 되고 민주주의도 자유도 있게 될 것입니다. 각하가 혁명을 하던 1961년만 해도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남한보다 10배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전력만 해도 100kW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16만 kW였으며 GNP도 우리의 10배나 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국가 예산의 60%를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나라를 각하는 5.16 혁명으로 남북의 경제 격차를 거꾸로 바꿈으로써 국가 안보도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각하의 경제적 해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이제 내가 참으로 용기가 치솟네. 어찌 그렇게도 냉정한 평가와 경고와 메시지가 분명할 수가? 참으로 이 회장의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구만. 나는 오늘 자네의 이 한마디를 들어보고 자네를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으로 삼기로 했네. 내 속이 이렇게 후련할 줄이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일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전 조직이 없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식 기구인 비서실 등의 정상적인 채널이 아닌 어떤 비선의 대화도 용납해 본 일이 없었는데 자네를 만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자네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네. 나는 통솔자로서, 군인으로서,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혁명가로서는 소질이 좀 있지만 정치가는 소질이 없어. 그것이 나의 결점이야. 그런데 자네는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대정치가의 기질이 내재되어 있어. 농담이 아니라 나의 특별 정책보좌역을 수락해 주게. 나는 그동안 이후라 비서실장이 참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자네를 보니 처구니가 없구먼. 나는 재작년부터 맹호부대의 월남파병 문제로 한동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또다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선언했더니 엄청난 반대에 시달리고 있네. 이제 겨우 수출 1억 불을 넘어선 지가 2해쯤 되는데 고속도로 공사비와 포철 공사를 생각하니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 월남파병을 밀어붙였어. 그랬더니 야당과 여당과 청와대 비서실에 서까지 고속도로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소득 94달러로 전쟁 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라인데다 수출이 연간 3천만 달러, 세계 최고의 실업률, 세계 최고의 인구 과밀, 세계 최고의 전쟁 위험 국가요. 1시간 거리에 휴전선이 있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나? 참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자네는 파월 문제와 경부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포항제철 소 설립 문제를 어떻게 보나? 국가적인 명예는 잃더라도 경제적인 달러를 획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파병을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입니다. 월남 전쟁은 사무 전쟁으로서 전선이 없는 전쟁이며 적군이 없는 전쟁이며 또한 명분이 없는 전쟁이며 이익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과 월남에서 참패할 것을 미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으로 대체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에 의하면 북은 물수이고 남은 하하인데 물이 언제나 불을 이기듯이 남북이 싸우는 나라는 언제나 북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북군이 이겼고 중국도 북쪽의 모택동이 남쪽의 장개석과의 싸움에서 북쪽이 이겼으며 예멘도 북예멘이 이겼습니다. 월남도 역시 북쪽인 월맹이 이기게 되어 있으며 그때 월맹이 월남을 통일하면 미국은 자금을 지원하여 결국 베트남이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폴레옹도 북쪽인 러시아를 쳐들어감으로써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손을 뗀 다음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서 한반도 전체를 쉽게 우방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죽은 민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민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견자타부란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이며 고속도로를 놓게 해준 월남 참전용사들에게는 훗날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팽창 시기입니다. 이것은 1990년을 기점으로 세계 220개국의 절반을 넘는 공산주의 국가는 극단적 계급주의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소련도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선이 부풀대로 부풀어 오르면 터지듯이 극도로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벌써 공산주의가 말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미국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월남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맹에 의해 통일되면 월맹에 자금을 지원하여 통일된 베트남을 미국의 손에 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니 파워를 차질 없이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달러를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각하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파워용사들의 피해 대가로 경제 건설을 하더라도 훗날 경제가 발전된 후에 그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돈이 없으면 채권이라도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인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포항제철소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인 장백산맥에서 낭림, 태백산맥으로 자연의 뿌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대동맥의 뿌리는 지금 실핏줄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로 대동맥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서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10년 후면 10배가 들어갈 것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독일은 2만 km의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1km의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자들이 고속도로 공사장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 공사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민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민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치를 그들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각하는 그들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또한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국어를 하는 거린일지라도 밥그릇을 가지고 다녀야 밥을 얻어먹기 쉽습니다. 좁은 국토의 농업대국은 어렵습니다. 서기 2000년까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업국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과 토지 자본시대는 산업과 기술 자본시대로 바뀌어가고 21세기쯤에는 지식과 정보 자본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철강 생산이라는 큰 밥그릇이 있어야 1차 경공업, 2차 중공업, 3차 첨단산업, 4차 지식정보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 단위로 국운이 한 번씩 바뀌는 오중립수의 운에 들어 있습니다. 즉 50년이 한 계절로서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봄의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에게 보리밥을 먹였으며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여름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에게 쌀밥을 먹게 하기 위해 하늘의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늘도 여름에는 자연을 기르기 위해 장마를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이 홍수의 피해를 보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은 모진 가뭄으로 농부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며 때로는 비를
작물을 성장시키고 뜨거운 햇빛으로 씨를 여물게 하다가도 천둥과 벼락으로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하늘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여름 대통령이신 각하가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을 만들려다 보니 국민들의 원망도 그치지 아니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오니 여름 대통령은 결코 국민의 눈치를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빌려서 일하고 장관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일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모름지기 견자타북 하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자식 대통령, 이 부모 국민을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부리는 주인이지만 그 국민에 끌려 다녀서는 나라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독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어 경공업에서 중공업 선진국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항상 3차 산업인 식당과 여관이나 술집, 다방 등만 허가해달라고 하고 과자 공장이나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라의 발전은 노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골이 탁구나 배구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단순한데도 골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골이 들어가면 환호성이 나오듯이 경제개발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변 눈치 보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간록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자네 한 사람뿐일 걸세. 이제 겨우 수출 1억 불 지난 지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 목표가 수출 10억 불을 달성하게 될 걸세. 앞으로는 1년에 수출 10억 불씩 증가하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네. 이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려면 컨테이너가 수송될 고속도로와 공장을 세울 제철소가 시급하지 않겠나? 자네 말을 들으니까 큰 도움이 되고 용기가 생겨. 그런데 북한에서 몇 개월 전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언제 남북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없는 돈에다가 방어용 무기를 만들려면 또한 제철소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이 곧 안보의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네. 기술자를 만들어내는데도 또한 막대한 돈이 필요해. 경제가 시급히 발전해서 가능하면 핵 무기를 보유해서 많은 병력과 많은 무기를 수입하거나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신속히 경제 재건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북한은 물론 일본이 어떻게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큰 소리를 치겠나? 자네는 닉슨과 북한을 어떻게 보나? 칠고래는 성게를,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먹을 수 없듯이 한반도는 육아부지리 임으로 중산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0년까지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지며 이념 싸움은 자본주의 승리로 일단 끝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계급주의가 되어 망하고 말 것이며 자본주의도 극단적 주주 자본주의가 되어 주주와 노동자가 서로 배당 싸움만 하다가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없어지며 21세기가 되면 제가 주장해온 중산주의로 바뀔 것입니다. 중산주의란 지금